조 바이든 대통령이 의회의 동의가 필요 없는 행정 조치를 1인당 $10,000에 달하는 학자금 대출 채무를 탕감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 지도부가 경기부양 현금을 개인 연소득 $50,000 이하, 부부 연소득 $100,000 이하 가정에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경기부양 현금 수혜 대상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LA시 13지구의 스몰 비즈니스 업주들을 위한 2차 무상 지원금 신청 마감이 오는 11일로 연장됐습니다. 한인타운 인근 헐리우드 차병원에 최근 백신 접종소가 마련되면서 한인 시니어층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제약사 화이자와 독일 바이오엔테크가 개발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을 한 차례 접종하고 21일 후 면역 효과가 90%로 나타났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백악관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저지를 위해 전 국민에게 마스크를 직접 배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망자가 45만 명을 넘겼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이달 27일까지 미국에서 53만 4천 명이 숨질 수 있다고 관측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전임 트럼프 행정부가 발표한 주독 미군 감축 정책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전자투표 시스템 조작 탓에 패배했다는 음모론을 내보낸 팍스 방송에 대해 $27억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됐습니다. 상원의 탄핵 심판을 앞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심리에 직접 출석해 증언하라는 민주당 측의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미얀마 군부 쿠데타 사건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고 아웅산 수치 고문의 석방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미국의 실업지표가 개선된 데 힘입어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LA 지역 내일 맑은 날씨 보입니다. LA 지역의 내일 낮 최고 기온 70도, 밤 최저 기온 48도입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공항에서부터 목적지까지 모바일 체크인과 첨단 공기순환 시스템을 통해 안전한 기내 환경과 여행을 제공하는 아시아나 항공 제공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희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균호입니다. 2021년 2월 4일 목요일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입니다. 일부 첫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의회의 동의가 필요 없는 행정조치를 통해 1인당 $10,000에 달하는 학자금 대출 채무를 탕감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현호 기자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통해 최소 1인당 $10,000에 달하는 학자금 대출 채무를 탕감하는 방안을 고려 중입니다. 그동안 대통령은 관련 내용을 담은 법안이 의회에서 통과되기를 기다려왔지만 행정 조치를 통한 방안 검토에 들어간 것은 백악관의 기류 변화를 의미합니다. 젠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4일 트위터에 글을 올려 바이든 대통령은 학자금 채무 탕감을 계속해서 지지하고 있다며 대통령이 학자금 탕감을 위해 취할 수 있는 행정 조치가 있는지 검토하고 있으며 연방의회에서 먼저 해당 법안을 마련하기를 고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지지층은 바이든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통해 학자금 대출 채무를 아예 탕감하라는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현재 4,300만 명이 총 1조 6천억 달러에 달하는 연방 학자금 대출 채무를 지고 있습니다. 1인당 평균 37,000달러의 학자금 빚을 지고 사는 셈입니다. 이와 관련해 척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와 엘리자베스 워렌 상원의원이 이끄는 민주당 지도부는 4일 1인당 학자금 빚을 최대 $50,000까지 정부가 탕감하도록 하는 요구안을 바이든 대통령에게 내놨습니다. 하지만 학자금 대출 채무 탕감 추진은 공화당의 반대에 부딪힐 가능성이 높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정현호입니다. 민주당 지도부가 경기부양 현금을 개인 연소득 $50,000 이하, 부부 연소득 $100,000 이하 가정에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경기부양 현금 수혜 대상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가장으로 세금 보고를 할 경우에는 연소득 $75,000 이하면 경기부양 현금 지급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검토 중인 개인 연소득 $50,000, 부부 연소득 $100,000는 앞서 공화당이 발의한 개인 연소득 $40,000 부부, 연소득 $80,000의 기준에 가까운 것입니다. 민주당은 1인당 경기부양 현금 $1,400를 지급하는 것은 고수화돼 지급 대상은 축소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입니다. 지난 1차 때에는 개인 연소득 $75,000, 부부 연소득 $150,000 이하 가정에 경기부양 현금이 지급된 바 있는데 이때는 미국민의 85%가 수혜 대상에 포함된 바 있습니다. 개인 연소득 상한선을 $50,000로 하향 조정하면 수혜 대상이 미국민의 71%로 줄어들게 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그러나 경기부양 현금 대상을 지나치게 축소하는 것에 대해 꺼리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통령은 교사와 간호사 부부가
모두가 1년에 12만 달러를 번다고 치자 이들에게도 마땅히 경기부양 현금이 돌아가야 한다고 본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A2 한국어 시험 폐지 후 AP 시험 주관처인 칼리지보드가 대학 크레딧으로 인정한 뉴월 한국어 시험이 AP 한국어 개설 전까지 대안으로 떠오르며 학부모들과 한국어 교사들의 관심이 초집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세계 한인교육자연합회는 SAT2 한국어 시험 폐지와 AP 한국어 시험 개설 사이 공백을 메우기 위한 대안으로 칼리지보드에서 인정한 뉴월 한국어 시험 설명회를 오는 6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성순 회장은 SAT2 한국어 시험이 폐지된 현 시점에서 AP 한국어 개설까지 뉴월 한국어 국가시험이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 있다며 칼리지보드가 승인한 유일한 한국어 국가시험이라고 강조했습니다. 2017년 칼리지보드는 미국 국제교육위원회에서 개발한 외국어 국가시험인 뉴월 한국어 시험을 공식 인정하고 다른 AP 시험같이 대학교 진학 시 세계어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3년 동안 뉴월 한국어 시험은 SAT2 한국어 시험보다 어렵다는 인식 때문에 소수 학생들만이 응시했지만 SAT2 한국어 시험이 폐지됨에 따라 뉴월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뉴월 한국어 시험은 일정 수준의 한국어 수업을 끝마쳐야 응시 가능했으나 2019년부터 한국어 실력만 있다면 정규 학교 한국어 수업을 듣지 않아도 누구나 응시할 수 있습니다. LA시 13지구의 스몰 비즈니스 업주들을 위한 2차 무상지원금 신청 마감이 오는 11일로 연장됐습니다. 당초 오늘 4일 오후 5시까지던 마감일이 연장된 것입니다. 13지구는 헐리우드과 실버레이크, 에코파크, 웨스트레이크, 에드워터 빌리지 등을 포함하는데 이 지역 내 비즈니스 중 코로나 팬데믹으로 재정적 타격을 입은 업주들이 수혜 대상에 포함됩니다. 무상지원금 액수는 업소당 $5,000로 연매출 $500만 이하면 신청 자격 대상에 포함됩니다. 지난 1차 신청 때는 연매출 $100만 이하 업소들만 자격 대상에 포함됐는데 이번에 연매출 상한선이 높아지면서 지난 1차 때 연매출 상한선에 걸려 그랜트를 받지 못했던 업주들은 자동적으로 2차 신청자에 포함돼 시정부 당국으로부터 이메일로 통보를 받게 됩니다. LA 한인타운 관할 올림픽 경찰서의 폐쇄 방안까지 고려되는 상황을 불러왔던 LA 경찰국의 예산 삭감 및 인력 축소안이 경찰 노조의 임금 인상안 유예 합의에 따라 사실상 철회됐습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한인사회의 적극적인 서명운동과 캠페인으로 지켜낸 올림픽 경찰서에서 경찰 인력 축소 우려 없이 현재의 치안 및 순찰 인력이 유지될 전망입니다. 어제 LA타임스는 LA 경찰 노조가 현재 계획되어 있던 LA시의 경찰 임금 인상을 연기하기로 양보하고 경찰관 355명 해고안을 LA시가 철회하는 타협안에 합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신문에 따르면 경찰 노조인 LA 경찰 프로덕티브와 에릭 가세티 시장과 이 같은 타협안에 지난 2일 합의했습니다. 이 합의안에 따르면 경찰 노조와 가세티 시장은 경찰 임금을 2022년 1월 3%, 2022년 6월부터 2023년까지 1.5% 등 2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당초 임금 4.5% 즉시 인상을 요구해온 당초 요구에서 경찰 노조가 상당히 양보한 것입니다. 대신 LA시와 시의회는 경찰관 355명을 감원하는 내용의 경찰 인력 축소안을 철회한다는 것이 합의한 내용입니다. 또 LA시는 앞으로 3년간 경관들에게 연간 최소 $7천만 현금 오버타임을 지급하기로 약속했습니다. LA시는 오는 6월 30일까지 총 $6억 7,500만 경찰 예산 적자가 예상돼 경찰 인력 감축이 불가피하며 임금 인상도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해왔습니다. 가세티 시장은 이번 합의로 LA시는 올해 $2,600만, 내년에는 $4,200만 예산을 줄일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가세티 시장은 경관들은 팬데믹 속에서 주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영웅적인 노력을 해왔다고 경관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오늘 합의로 경찰들을 해고하지 않을 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LA 한인타운의 중심가인 유가 거리를 산타모니카의 유명한 삼가 프로모나드처럼 차량 진입이 불가능한 보행자 전용 도로로 전환하는 방안이 주민의회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공원과 녹지가 크게 부족한 한인타운의 문제를 해결하고 비즈니스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취지로 진행되고 있는 이 방안은 그러나 교통 흐름 및 상권에 미치는 영향 등이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은 채 특히 한인 사회에서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아 논란이 될 전망입니다. 이 계획
계획안은 유가선상 벌몬트 애비뉴에서 놀만디 애비뉴 사이에 7개 블럭, 약 0.5마일 구간을 보행자 전용 도로로 만들어 차량 통행을 전면 금지하는 구상을 담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이 같은 계획을 추진해온 윌셔센터 코리아타운 주민의회는 지난달 10일 전체 회의에서 이 계획에 대한 주민들의 찬반 의견을 온라인에서 묻는 방안을 가결해 통과시켜 현재 온라인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묻는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윌셔센터 코리아타운 주민의회는 또 지난달 20일 화상으로 진행된 교통 관련 소위원회에서는 이 프로젝트를 마크 리들리 토마스 10지구 시의원에게 청원서 형태로 제출하는 방안을 오는 8일 결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나 한인타운 전체 교통 흐름과 상권에 막대한 영향을 주게 될 것이 분명한 이 프로젝트가 정작 한인 커뮤니티에서 아직 한 번도 공론화된 적이 없어 상당한 논란이 예상됩니다. 특히 이 프로젝트에 영향을 받게 될 한인타운 주민들과 한인 업주들, 한인 커뮤니티와는 구체적인 여론 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미 전역에서 코로나19 백신 물량 부족으로 의료 종사자와 65세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백신 접종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틈을 타 남가주에서도 백신 관련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연방수사국 금융범죄수사부의 스티븐 메릴 국장은 코로나19 백신과 관련한 허위 광고가 온라인 웹사이트와 소셜미디어를 통해 퍼져나가고 있다며 보건당국의 공식 웹사이트가 아닌 다른 곳에서 백신 예약은 불가하다는 사실을 늘 명심해야 한다고 주의를 촉구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관련 사기범들은 온라인 광고를 통해 백신 구매, 백신 접종 예약 대행, 검증되지 않은 백신 제공 등의 내용으로 사람들을 현혹한 후 신원 정보 및 카드 번호 등의 정보를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기범들이 전국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느리게 이루어지는 현 상황에서 주민들의 간절하고 조급한 마음을 악용해 부정하게 이익을 취득하고 있으며 LA 등 남가주 지역에서도 이로 인한 피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메릴 국장은 지난해 백신이 승인된 이후부터 FBI는 백신 관련 사기를 우려해왔다며 범죄자들은 시기에 따라 어떤 사기 행각을 통해 돈을 벌 수 있을지 너무나 잘 알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노년층은 컴퓨터 이용이 불편할 뿐더러 백신 접종에 그 누구보다 간절함이 크기 때문에 백신 접종 사기의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메릴 국장은 덧붙였습니다. 백신 접종 관련 사기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로컬 정부, 보건국 웹사이트에 게시된 정보를 확인하고 해당 웹사이트를 통해 백신 접종을 예약해야 하며 주치의와 상의해야 한다고 FBI는 강조했습니다. 특히 현재 주민들에게 접종이 이루어지고 있는 화이자, 모더나 백신은 초저온에서 보관되어야 하고 정부 기관을 통해 유통되기 때문에 사설업체에서 백신을 따로 유출할 수는 없는 구조입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은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빛으로 태어나는 당신은 카우나 미인, 100% 근저 개선 마스크는 카우나뿐입니다. 정직한 빛 카우나 LED 마스크 공동 제공입니다. 1250만 불, 1250만 불.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 불을 이끌어낸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주 7일 24시간 323-782-8600 323-782-8600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와, 진수성찬이네. 마켓도 안 가면서 이 많은 음식을 어떻게 만들었대? 맛있고 다양하고 건강한 음식하면 한국 홈쇼핑 K푸드몰이죠. 한국 홈쇼핑 K푸드몰? 한국 홈쇼핑에서 다양한 먹거리의 K푸드몰을 오픈했는데 오픈 기념으로 신규 업로드 제품 20% 할인에 무료 배송 혜택을 준다고요. 아하, 코로나 시대엔 홈쇼핑과 무료 배송이 최고지. 한국인에겐 한국 먹거리가 정답. 한국인이 선택하는 한국 홈쇼핑 shop.koreatimes.com 323-692-2121 323-692-2121. 안녕하세요. 켈코보험 대표 진철희입니다. 코로나로 다사다난했던 2020년 켈코보험은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2021년 새해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행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건강보험, 자동차 보험, 생명보험, 사업체보험, 집보험 걱정 끄세요. 켈코보험. 켈코보험 1-877-988-1004. 만성기관지염, 기침, 가래, 천식에는 쓰모리가 좋습니다.
만성기관지염 천식 환자들에게 시모리의 조성군인 동화 추출물로 임상 실험을 해본 결과 기침, 가래, 호흡 곤란 등 증상들이 뚜렷이 개선되었고 전체적으로 94%의 효과를 보였습니다. 만성기관지염, 기침, 가래, 천식에는 시모리가 좋습니다. GC 내추럴 714-870-7582 서던 캘리포니아 에디슨은 여러분과 가족들이 전기 주변에서 안전하시도록 돕고 싶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전선 주변의 물에는 전기가 흐를 수 있으므로 발을 담그거나 만지지 마시고 즉시 911으로 전화하십시오. 항상 조심하세요. 안전을 지키세요.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여기 여러분을 위한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아버님께서 웃음을 되찾으셨어요. 제 아내는 삶의 활기를 얻었죠.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우리 편 장지아 외과. 일반 외과, 종양, 탈장, 맹장, 치질과 항문 수술, 그리고 담석과 암 수술까지 정성을 다하는 마음과 쉼없는 연구로 좋은 결과를 추구하는 장지아 외과. 365일 당신의 건강을 지켜드리는 장지아 외과. 올림픽과 베렌도 213-674-7517 674-7517. 장지아 외과는 서울 메디컬 그룹과 함께합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LA 시각으로 5시 16분입니다. 이 시각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목요일 5시대 퇴근길 교통 상황입니다. 5번 프리웨이 사우스 방향 워싱턴 블루버드부터 13마일대로 속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10번 이스트와 교차 지점까지 오늘 13에서 19마일대로 부분적으로 속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또 이용 구간 2번 사우스와 교차 지점부터 14마일대 정체 다시 시작되고 있고요. 콜로라도 블루버드와 교차 지점까지 12마일에서 15마일대 속도밖에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대 5번 놀스 방향 10번 이스트와 교차 지점부터 7가 스트릿과 교차 지점까지 15에서 19마일대로 속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101번 프리웨이 사우스 방향입니다. 101번 사우스 방향 현재 정체 심하게 이어지는 가운데 로스앤젤레스 스트릿부터 15마일대 정체 시작되고 있습니다. 헐리우드 블루버드와 교차되는 지점까지 10마일에서 18마일대로 거북이 운행 중입니다. 토렌스 지역을 지나는 110번 사우스 놀스 방향 양방향 모두 정체 심하게 이어집니다. 110번 사우스 방향 버논 애비뉴와 교차 지점부터 20마일대로 속도 떨어지기 시작해 힐스트릿과 교차 지점까지 오늘 12에서 20마일대로 속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반대 110번 놀스 방향 9가 스트릿부터 39가 스트릿과 교차 지점까지 15에서 20마일대로 속도 떨어집니다. 105번 이스트 방향입니다. 윌밍턴 애비뉴 구간부터 17마일대로 속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구간부터 110번 놀스와 교차 지점까지 13에서 20마일대로 가다서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405번 놀스 방향도 평소보다 긴 구간 정체 이어지는 가운데 윌셔 블루버드부터 19마일대로 속도 떨어지기 시작해 로스코 블루버드와 교차 지점까지 11에서 22마일대로 일반 레인과 카플레인 모두 정체 심한 상태입니다. 405번 사우스 방향 산타모니카 블루버드에서 5시 13분경 차량 추돌 사고 소식 올라와 있습니다. 110번 놀스 방향 웨스트 버논 애비뉴 구간에서 추돌 사고 소식 올라와 있고요. 10번 웨스트 방향 빈센트 애비뉴에서 추돌 사고, 60번 이스트 방향 사우스 레몬 애비뉴 구간에는 운전자 장애물 있습니다. 이 구간 지나시는 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는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한인타운 인근 헐리우드 차병원에 백신 접종소가 마련되면서 한인 시니어층의 관심이 높습니다. 타운 인근인데다 한인병원에 마련된 접종소라는 점 때문에 한인 시니어들이 부담 없이 방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헐리우드 차병원 백신 접종소를 이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한인타운 인근 할리우드 차병원에서 지난달 28일부터 드라이브스루 백신 접종소를 가동하면서 한인 시니어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되고 있습니다. 대규모 접종소의 경우 인파가 몰려 장시간 대기를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고 원거리에 접종소가 위치한 경우
낯선 접종소를 방문하는 것이 큰 부담으로 다가온 한인 시니어층들로서는 타운에서 가깝고 한국어로 백신 접종을 진행할 수 있다는 사실에 부담 없이 한리우 차병원 접종소로 방문하고 있습니다. 차병원의 드라이브스루 백신 접종소는 주차장 건물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한꺼번에 백신 접종소 대상자 차량 4대씩을 막기 위해 4명의 의료진들이 대기하고 많은 인원들이 짧은 시간에 접종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백신 접종을 받기까지 평균 대기 시간은 20분 정도입니다. 할리우드 차병원 측은 화이자사의 백신을 사용하고 있는데 하루에 700명에서 많게는 800명의 주민들의 접종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 가운데 20%가 한인으로 나타났습니다. 차병원의 레이한 COO는 다음 주부터 CBS 같은 약국에서 백신 접종이 시작되지만 병원에 할당되는 백신과 약국에 할당되는 백신이 다르기 때문에 백신 공급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냥 15분 전에만 오셔도 되는데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저 맞고 저 끝에 가셔서 부작용 많으신 분들은 30분 기다리시고 부작용 좀 없으신 분들은 한 95%가 15분 만에 나가십니다. 차병원 송유빈 이사에 따르면 한인 시니어들이 실수로 백신 접종소에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지만 그날 안으로 다시 신분증을 지참해서 백신 접종소를 찾으면 접종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예약 없이 병원을 찾아오는 한인들도 있는데 반드시 사전 예약을 하고 병원을 방문할 것, 그리고 원활한 접종을 위해 신분증 지참을 잊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예약을 하지 않고 오시거나 아니면 자격이 되지 않으신 분들이 이 예약 사이트를 통해서 예약을 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아이디와 엘리저빌리티를 체크를 하고 죄송하지만 돌려보내고 있습니다. 4일 한리우 차병원 접종소를 찾은 한인 이 씨는 한인타운에서 가까운 데다 1대1로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고 있어 편하게 접종을 받을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생각보다는 안 힘들었던 것 같아요. 여기가 아주 좋네요. 교통도 그렇고 원어원으로 내려와가지고. 또 다른 한인 김 씨는 드라이브스루 백신 접종소의 위치가 주차장 건물에 위치해 있어 조금 낯설기는 했지만 별다른 불편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생각한 것보다 대기 시간이 짧아 다행이라고 전했습니다. 기분은 별다른 건 없어요. 독감 백신을 여러 번 맞았었는데 그 독감 백신 맞을 때 하고 별다른 건 없어요. 차병원 측은 웹사이트 vaccinatellacounty.com을 방문해 접종소로 한리우 차병원을 선택한 후 예약 날짜를 잡고 접종 날짜에 운전면허증이나 캘리포니아 ID 그리고 의료보험증을 꼭 지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이어서 미국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부처 가운데 처음으로 국무부를 방문해 외교관들이 미국의 얼굴이라며 미국 회복을 주문했습니다. 하지만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서는 전략 마련을 위한 검토 단계라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면서 한미, 북미 정상회담까지는 시기상조임을 내비쳤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국무부를 전격 방문했습니다. 폭설로 사흘 미뤄졌지만 첫 부처 방문입니다. 전 세계 외교에 미국이 적극 관여해 이끌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외교관들이 미국의 얼굴이라며 미국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America is back. Diplomacy is back. You are the center of all that I intend to do. You are the heart of it. We're going to rebuild our alliances. We're going to re-engage the world and 트럼프 전 대통령이 추진했던 주동미군 재배치는 동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군 주둔 문제를 비용의 관점을 내세웠던 트럼프 행정부와 달리 세계 군사 전략과 동맹의 가치를 우선해서 다루겠다는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다만 대북 정책은 새로운 전략을 마련하는 단계로 여전히 신중한 입장입니다. 한미 정상 간 통화에서 인식을 같이 한 것처럼 동맹인 한국과 긴밀히 상의해 포괄적 전략을 세우겠다는 겁니다. We are conducting a review of our policy towards North Korea as we speak. President Biden told President Moon last night that that review is underway and that we will consult closely with our allies. 앞서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도 대북 정책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대북 추가 제재와 외교적 인센티브, 동맹과 조율 등을 거론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처럼 대북 문제와 관련해 새로운 전략 수립까지 신중한 기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미 간, 북미 간 정상회담도 새로운 전략의 토대 위에 이뤄질 수 있는 만큼 시일이 걸릴 것이란 관측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중국의 핵심적 요구사항인 이른바 하나의 중국 정책에 대해 바이든 행정부가 여전히 유효하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에 대한 긍정적 신호로 해석이 되는데 바이든 대통령은 여전히 시진핑 주석에게 전화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네드 프라이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이 하나의 중국 정책을 지지하느냐는 질문을 받습니다. 표현을 고민하던 프라이스 대변인은 그렇다고 대답합니다. Yes, the answer is that our policy has not changed. It has not changed. 준비된 답변은 아니었지만 바이든 행정부 출범 약 2주 만에 나온 중국에 대한 긍정적 신호입니다. 타이완을 중국의 일부로 보는 하나의 중국 정책을 공식 인정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중국을 경쟁국가로 보는 미국의 입장은 그대로입니다. 최근 중동에서 철수한 항공모함 니미츠호는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이동 중입니다. 일본 요코스카에 도착한 뒤 조만간 일본, 호주와 합동훈련에 돌입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남중국해를 항해한 루즈벨트호와 함께 항공모함 최소 2척이 중국 봉쇄에 투입된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이든 대통령 취임 후 처음으로 미군 구축함이 타이완 해협을 통과했습니다. 중국은 반발했습니다. 随时应对一切威胁挑衅，坚决捍卫国家主权和领土完整。 바이든 대통령은 시진핑 국가주석과의 전화 통화도 계속 미루고 있습니다. 동맹국들과 대중국 전략을 충분히 협의한 뒤에 하겠다는 겁니다. What our strategy is here from the United States, which is to work with our partners and allies and determine what the right time is. 중국 입장에서도 정상 간 통화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해관계가 첨예한 상황에서 자칫 이견만 노출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미국과의 협력이 중요하지만 상호 존중과 주권 수호가 먼저라는 분명한 입장입니다. 미중 관계의 긍정적 신호가 조금 보이기는 하지만 그동안 갈등이 깊었던 만큼 협력의 길을 찾는데도 오랜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성웅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 행정부가 발표한 주독 미군 감축 정책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역시 트럼프 정부에 의해 감축설이 제기됐던 주한미군에 대한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 방향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국무부를 방문한 가진 연설에서 오스틴 국방장관은 우리의 군사력이 우리 외교 정책과 국가안보 우선순위에 적절하게 부합하도록 미군의 전 세계 배치 검토를 주도할 것이라며 이 검토가 진행되는 동안 우리는 주독 미군 철수를 중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독일의 국방비 지출 규모에 불만을 품고 작년 7월 주독 미군을 줄이겠다고 한 데 대해 일단 제동을 건 것입니다. 트럼프 정부는 당시 3만 6천 명이던 주독 미군을 2만 4천 명으로 줄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5,600명을 유럽에 재배치하고 6,400명을 미국에 복귀시킨다는 구상이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정부와 탈레반이 맺은 평화협정에 오는 5월 1일까지 미군을 완전 철군시키기로 한 것도 다시 들여다보겠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주독 미군 감축 결정의 주된 이유가 방위비 문제였다는 점에서 주한미군도 감축 대상에 오를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돼 왔습니다. 트럼프는 한국이 적은 분담금으로 무임승차하고 있다고 주장해 한미 방위비 협상도 1년 넘게 공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미국 상원의 탄핵 심판을 앞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심리에 직접 출석해 증언하라는 민주당 측의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하원 민주당 탄핵소추위원들은 내란 선동 혐의에 대한 당사자의 진술을 요구했지만 트럼프 측은 퇴임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자체가 위헌적이라는 기존 주장을 고수하면서 응하지 않았습니다. 소추위원 단장인 민주당의 제이미 레스킨 하원 의원은 이날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서 상원에 나와 선서하고 증언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레스킨 의원은 지난달 6일 트럼프 지지자들의 연방의사당 난입 당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행동에 대해 발언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8일에서 11일 사이에 증언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본격적인 변론은 9일 진행될 예정인데 그 직전이나 변론 진행 도중에 증언해달라는 것입니다. 증언 거부는 유죄 주장을 뒷받침하는 추론에 사용될 수 있어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다고 그는 압박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변호인인 데이비드 쇼원과 브루스 캐스터는 곧바로 반박 서한을 통해 증언 요구는 사람들의 이목을 끌기 위한 홍보용 쇼라면서 이번 탄핵 심판에 대해 위헌적 소송 절차라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백악관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저지를 위해 전 국민에게 마스크를 직접 배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NBC가 보도했습니다. 마스크 전 국민 배포는 전임 트럼프 행정부가 계획했다가 폐기한 정책입니다. 당시 보건복지부가 이 방안을 추진했지만 백악관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습니다. 백악관 관계자는 코로나19 대응팀이 각 가정에 마스크를 보내는 계획을 평가하고 있다면서 다만 이 안이 아직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보고되지 않는 등 최종 결정된 사항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 방안은 바이든 대통령이 코로나19 극복의 최우선 실전 조치로 마스크 착용을 촉구함에 따라 보건당국자들이 잇따라 제안하면서 나온 것이라고 NBC는 전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후 100일간 전 국민의 마스크 착용을 요청하는 한편 연방기관과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를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바 있습니다. 현재로선 마스크가 언제 가정에 배포될지, 가정당 얼마나 많은 양이 할당될지, 일회용으로 할지, 천으로 만들지, 비용이 얼마나 들지 등은 불분명한 상황입니다. 젠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바이러스로부터 더 많은 미국인을 보호하고 마스크 착용을 장려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논의 중이지만 아직 결정된 바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기승을 부리면서 짝퉁 마스크도 범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오늘 공개된 미 국토안보부 산하 세관국경보호국 보고서를 인용해 지난해 9월 30일로 마감된 2020 회계연도에 위조 마스크 1,300만 개가 압수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위조 마스크란 다른 회사의 판권을 침해한 이른바 짝퉁 제품으로 3M과 같은 주요 업체의 제품을 모방하거나 명품 브랜드의 마스크를 흉내낸 제품이 다수였습니다. 신시내티에서는 3M 마스크 1860 모델의 위조품을 담은 상자 21개가 압수됐습니다. 만약 진품이었다면 65,520달러 상당이었습니다. 마스크 외에도 식품의약국 FDA가 금지한 코로나19 진단검사 키트 17만 7천 개, 역시 FDA가 금지한 클로로킨과 하이드록시클로로킨 3만 8천 정, 코로나19 예방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홍보했지만 미 환경보호청 EPA 금지 물질이 포함된 소위 항바이러스 목걸이 3만 7천 개도 지난 한 해 동안 압수됐습니다. 이런 압수품의 51%는 원산지가 중국이라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전자투표 시스템 조작 탓에 패했다는 음모론을 내보낸 박스 방송에 대해 27억 달러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됐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전자투표 관련 소프트웨어 제작사인 스마트매틱이 뉴욕주 대법원에 이 같은 내용의 소송을 냈다고 보도했습니다. 스마트매틱은 소장에서 팍스 방송은 선거 결과가 조작됐다는 음모론에 가담해 스마트매틱이 개발한 기술과 소프트웨어에 오명을 안겼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팍스 방송의 거짓 보도 때문에 향후 수십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 모델에 위기가 닥쳤다고 주장했습니다. 스마트매틱은 방송에 출연해 음모론을 제기한 루디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법률 고문 출신인 시드니 파월 변호사뿐 아니라 방송을 진행한 3명의 앵커도 함께 고소했습니다. 파월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16일 팍스 방송을 출연해 우고 차베스 전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선거 결과를 조작할 수 있는 스마트매틱사의 기술 개발에 관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그는 모든 개표기에 스마트매틱스의 기술이 DNA처럼 이식돼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스마트매틱은 팍스 방송이 신생 우입 방송에 빼앗긴 시청자를 되찾기 위해 거짓으로 이야기거리를 만들었고 스마트매틱을 악당으로 묘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팍스 방송은 성명을 통해 시청자들이 선거 상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입체적으로 보도하고 다양한 주장들을 소개한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망자가 오늘 45만 명을 넘겼습니다. 존스홉킨스 대학은 이날 미국의 누적 코로나19 확진자 수를 2,656만 1,428명, 누적 사망자 수를 45만 887명으로 각각 집계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지난달부터 코로나19의 겨울철 대확산이 한풀 꺾이면서 신규 감염자는 감소하는 추세지만 사망자는 여전히 고공행진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2일 30만 282명으로 정점을 찍었던 하루 신규 감염자는 지난 3일 12만 1천여 명으로 크게 줄었지만 사망자는 3일 3,912명으로 여전히 역대 최고 수준입니다. 미국에서 하루 코로나19 사망자가 가장 많이 나온 날은 지난달 12일이었습니다. 확산세가 크게 둔화했는데도 여전히 사망자가 많은 것은 감염자의 증감이 4, 5주의 시차를 두고 후행적으로 사망자 수치에 반영되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이런 가운데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여러 기관의 코로나19 예측 모델을 취합해 내놓는 통합 예측에서는 이달 27일까지 미국에서 53만 4천 명이 숨질 수 있다고 관측했습니다.
제약사 화이자와 독일 바이오엔테크가 개발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을 한 차례 접종하고 21일 후 면역 효과가 90%로 나타났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영국의 이스트 앵글리아 대학 연구진은 영국 정부 후원으로 이스라엘에서 화이자, 바이오엔테크 백신을 맞은 50만 명의 사례를 분석해 이러한 결론을 도출했습니다. 이번 연구를 수행한 폴 헌터 교수는 동료 평가를 거치지 않은 논문에서 백신을 맞고 나서 14일 차까지는 사실상 아무런 변화가 없으나 그 이후부터 효과가 조금씩 나타나 21일 차에는 면역 효과가 90%까지 올라갔다고 밝혔습니다. 헌터 교수는 화이자, 바이오엔테크 백신 접종 후 90%에 달하는 면역 효과를 얻기까지 최대 21일이 걸릴 수 있지만 백신을 한 차례만 접종하더라도 보호 기능이 상당히 높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이스라엘에서는 3주 간격을 두고 화이자, 바이오엔테크 백신을 접종했기 때문에 백신을 한 번만 맞았을 때의 면역 효과가 얼마나 유지되는지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힘은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진실한 마음과 진실한 세이즈, 정성과 최선을 다하는 유능한 검안의 단 1mm의 오차도 허용치 않는 금강안경, 철저한 애프터 서비스와 확실한 워런티, 바로 저희 금강안경의 마음가짐입니다. 금강안경. 아름다운 마음, 바로 금강안경의 마음입니다. 보험쟁이 홍유라입니다. 보다 행복한 새로운 시작을 염원하는 이때 사회 또는 정부가 아닌 나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갖고 계신 401k를 안전한 곳에 옮기거나 개인 엔퇴 플랜인 IRA의 더 나은 조건을 알아보는 일, 생명보험으로 나와 가족을 제대로 보호하는 계획까지 전화 한 통으로 보험쟁이 홍유라가 그 새로운 시작의 문을 함께 열어드리겠습니다. 213-769-9767 서던 캘리포니아 에디슨은 여러분과 가족들이 전기 주변에서 안전하시도록 돕고 싶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전선 또는 전선에 닿아 있는 누구도 아무것도 만지거나 가까이 가지 마시고 911으로 전화하십시오. 항상 조심하세요. 안전을 지키세요. 마이더스 병원은 한국인들 위해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를 무료로 해드립니다. 모든 주름에 수술보다 더 좋다는 벨라빌로 팔자주름과 하안검을 치료했더니 친구보다 10살은 적어 보이고 우울증도 사라졌어요. 기분이 너무 좋아요. 친구들도 마이더스 성형외과 가서 기미, 잡티, 검버섯을 깨끗하게 없애고 왔대요. 모든 레이저도 50% 세일하고 보톡스도 유닛당 5불. 반영구 주름 제거 미국 1등 마이더스 성형외과 213-263-2556 714-522-5550. 들으면 행복해지는 여러분의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다가오는 신축년 설날을 H마트와 함께 준비하세요. 한아름 고국통신에서 최상급 고기 세트와 신선한 과일 세트 등 설날 선물 세트를 최대 35% 할인 판매. 고국에 계신 가족과 지인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해보세요. 지금 바로 H마트 홈페이지를 방문해보세요. 쌀쌀해진 요즘 감기 예방의 일품인 해오름 생강차와 한국산 농협 배즙 한 잔 어떠신가요? 가까운 H마트에서 만나보세요. 언제나 H마트는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여러분께서는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한국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 2주 만에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 두 정상이 처음으로 통화를 했습니다. 두 사람은 한반도 문제 해결에 조속히 협력하자는 데 뜻을 같이 했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32분간 이어진 통화에서 두 정상은 속도감 있는 대북 전략 마련에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양 정상은 가급적 조속히 포괄적인 대북 전략을 함께 마련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진전시키기 위해 공동 노력해 나가자고 말했고,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과 같은 입장이 중요하며 공통 목표를 위해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두 정상은 한미동맹 강화에도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청와대는 한미동맹을 표현하는 린치핀을 넘어 수레 위에 함께 올라가 업그레이드된 대화를 나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반도와 인도 태평양 지역을 넘어 민주주의 인권 및 다자주의 증진에 기여하는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한미동맹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습니다. 또 한일 관계 개선과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공감하고 최근 미얀마 상황에 대한 우려도 공유했다고 청와대는 밝혔습니다. 대면 회담의 중요성을 언급한 두 정상은 코로나 상황이 나아지는 대로 정상회담을 갖기로 했습니다. 이번 통화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재가동을 위한 첫발을 내딛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다만 핵심 현안들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와 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강조한 싱가포르 선언 계승 등은 풀어나가야 할 과제로 꼽힙니다. KBS 뉴스 오수경입니다. 어제 국회에서는 2월 임시국회 첫 대정부 질문이 열렸습니다. 북한 원전 추진 논란에 대해 야당의 질의가 이어진 가운데 정세균 국무총리는 현실성이 없다며 일일이 반박했습니다. USB 공개 요구에 대해선 불가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북한 원전 건설 추진 의혹을 거듭 제기하는 야당에 정세균 국무총리는 각을 세웠습니다. 북한에 원전을 지어줄 수 없다는 것을 너무 잘 알면서 그것을 정치적인 용어로 공격을 하니까 그런 이 대응을 한 거 아닙니까? 정치인이 정치적으로 공격을 하지 그럼 정치인이 사법적으로 공격합니까? 북한의 원전을 건설하는 데엔 국제적으로 제약이 많다는 정 총리의 반박에 야당 의원들은 불가능한 정책을 공무원이 자발적으로 검토하는 게 상식적이냐고 맞받았습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정책을 이걸 검토한다는 거는 정말 정부 감각이 제로가 아닌 공무원이 아니고서는 이걸 검토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행정부에서는 지시를 받지 않고도 창의적으로 안건을 만드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제1차 남북정상회담 당시 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건넨 USB를 공개하는 문제에 대한 질의도 잇따랐는데 정 총리는 외교 관행상 공개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국회를 통과한 임성근 판사 탄핵소추안에 대해서도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역사에 오점을 남길 집권당에 의한 헌법 파괴 행위를 저는 이제라도 중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판사님들의 경우에는 이제 헌법을 위반하면 탄핵 소추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한편 정의당 강은미 원내대표는 비교섭단체 연설에서 코로나19 고통분담을 위해 국채를 발행해 특별재난연대 기금을 조성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김종철 전 대표 성추행 사건의 책임을 지기 위해 서울 부산시장 재보궐선거에 무공천하겠다면서 성찰과 쇄신을 약속했습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부산시장 선거를 앞두고 쏘아올린 한일 해저 터널을 둘러싸고 정치권이 시끄럽습니다. 부산시장 민주당 후보로 출마한 김영춘 전 국회 사무총장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가운데 국민의힘 후보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한일 해저 터널을 꺼내든 건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었습니다.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이 가덕도 신공항 이슈로 치고 나가자 가덕도만으로 안 된다며 한일 해저 터널을 얹어 승부수를 띄운 겁니다. 일본에 비해 월등히 적은 재정 부담으로 생산 유발 효과 54조 5천억 원, 고용 유발 효과 45만 명에 달하는 엄청난 경제적 효과가 기대되는 사업입니다. 사실 한일 해저 터널 언급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1981년 문선명 통일부 총재의 제안을 시작으로 정권이 바뀔 때마다 검토를 반복해왔습니다. 노태우, 고 김영삼 전 대통령은 한일 양국의 미래지향적 협력 관계를 이유로 해저 터널 필요성을 강조했고 고 김대중 전 대통령과 고 노무현 전 대통령도 한일 정상회담에서 미래를 위해 생각해봐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면서 실행에 옮겨지진 않았습니다. 섬나라인 일본이 더 원하고 일본에 더 유리할 거란 지적이 꼬리표처럼 따라다닌 것도 이유입니다. 한일 해저 터널은 부산을 시 종점이 아니라 경유지로 만들자는 주장입니다. 일본의 국가 전략일 수는 있어도 부산과 대한민국의 미래 전략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부산시장 후보로 나선 김영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은 당장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과거에는 주로 100조 규모를 이야기했는데요. 네. 일본이 90조를 대겠다는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그만큼 일본이 물론 대마도까지가 일본 영역이기도 하지만 일본이 큰 이익을 본다는 거죠. 국민의힘 안에서도 김의국 의원이나 부산시장 후보로 나선 이진복 전 의원 등은 반대 목소리를 냈지만 김종인 위원장과 국민의힘 부산시장 유력 후보인 박형준, 이현주 전 의원은 공론화에 나서겠다는 입장입니다. 경기 침체와 실업으로 고통받는 국민들 앞에 여러분이 어떤 책임을 지실 건지 답하십시오. 한일 해저 터널은 부산의 백년지 대계입니다. 시간이 지난 만큼 지금 경제성 조사를 하면 과거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40년 동안 검토 대상이었던 한일 해저 터널이 부산경제 살리기와 보궐선거 이슈 선점 경쟁과 맞물리면서 또다시 정치권을 달구고 있습니다. YTN 이현아입니다.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청와대 관련 인사에 대한 소환도 임박했다는 전망입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검찰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적용된 혐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업무 방해입니다. 백 전 장관은 최근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2018년 4월 백 전 장관이 외부기관의 경제성 평가 결과가 나오기 전에 월성원전 1호기 즉시 가동 중단 방침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백 전 장관은 산업부 담당 과장을 질책하며 재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전지검은 이후 진행된 경제성 평가와 산업부 자료 삭제 과정에 백 전 장관이 개입했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검찰은 월성 1호기 관련 문건 등 530개 자료를 삭제해 감사원 감사를 방해한 혐의로 산업부 국가장급 공무원 3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미 자료 삭제에 관여한 공무원 2명이 구속됐고 증거인멸을 우려해 검찰이 백 전 장관의 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다음 검찰 수사는 최이봉 당시 청와대 산업정책 비서관 등 청와대 관련 인사로 향할 전망입니다. 검찰은 산업부 공무원이 삭제했다가 복구한 파일 가운데 청와대에 보고한 문건이 다수 포함된 사실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산업부 공무원들에 대한 공소장에는 한국수력원자력 이사회가 열리기 3주 전에 이미 원전 즉시 가동 중단이 결정될 것이라는 청와대 보고 문건이 있다고 명시됐습니다. YTN 이상곤입니다.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여기 여러분을 위한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아버님께서 웃음을 되찾으셨어요. 제 아내는 삶의 활기를 얻었죠.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우리 편 장지아 외과. 일반 외과, 종양, 탈장, 맹장, 치질과 항문 수술, 그리고 담석과 암 수술까지 정성을 다하는 마음과 쉼없는 연구로 좋은 결과를 추구하는 장지아 외과. 365일 당신의 건강을 지켜드리는 장지아 외과. 올림픽과 베렌도 213-674-7517 674-7517. 장지아 외과는 서울 메디컬 그룹과 함께합니다. 46년 전통의 믿을 수 있는 한미보험에서는 종업원상의 사업체, 자동차, 건강 등 모든 보험을 보험료는 더욱 낮게, 보상은 최대한 높게 만들어드리며 메디케어 보험도 자세하게 설명해드립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미래, 한미보험이 함께합니다. LA 윌셔와 웨스턴, 플러튼 비치와 오렌지 돌 323660,000번 든든한 보험 한미보험. 제인 씨, 지난번 어머니 장례 어디서 하셨어요? 제일 전통 있는 한국장에서요. 위치도 가깝고 한 곳에 고인을 모시고 장례까지 치러서 참 좋더라고요. 장례비는요? 공원묘지랑 다른 장의사도 알아봤는데 한국장의사가 제일 저렴하고 무엇보다 원스톱 장례 서비스라 가족들이 참 편했어요. 그래서 다들 한국장의사 하는군요. 한국장의사 323-734-5656 놀워 562-868-0788.
미식가 부부의 트윈 프레셔 라이프. 오늘은 어떤 밥을 먹을까요, 뭐? 난 찰지고 쫀득한 밥이 좋으니 고압 모드로. 난 무압 모드로 밥을 더 꼬슬꼬슬하고 담백하게 쿠쿠 트윈 프레셔. 서로 좋아하지만 좋아하는 취향이 다른 우리 부부는 쿠쿠로 트윈 프레셔합니다. 고압과 무압 두 가지 선택으로 누리는 취향 존중 집밥 라이프. 명품 전기 압력 밥솥 쿠쿠 트윈 프레셔. 구입 문의는 키컴퍼니 323-780-8808. 1250만 불, 1250만 불.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 불을 이끌어낸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주 7일 24시간 323-782-8600 323-782-8600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와, 진수성찬이네. 마켓도 안 가면서 이 많은 음식을 어떻게 만들었대? 맛있고 다양하고 건강한 음식하면 한국 홈쇼핑 K푸드몰이죠. 한국 홈쇼핑 K푸드몰? 한국 홈쇼핑에서 다양한 먹거리의 K푸드몰을 오픈했는데 오픈 기념으로 신규 업로드 제품 20% 할인에 무료 배송 혜택을 준다고요. 아하, 코로나 시대엔 홈쇼핑과 무료 배송이 최고지. 한국인에겐 한국 먹거리가 정답. 한국인이 선택하는 한국 홈쇼핑 shop.koreatimes.com 323-692-2121 323-692-2121.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미국의 실업 지표가 개선된 데 힘입어 상승했습니다. 오늘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지수는 전장보다 332.26포인트, 1.08% 상승한 31,055.86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41.57포인트, 1.09% 오른 3,871.74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167.2포인트, 1.23% 상승한 13,777.74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S&P 500 지수는 장중 및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페이팔과 이베이 등이 양호한 실적을 바탕으로 주가가 큰 폭 올랐습니다. 페이팔 주가는 7.3% 이상 올랐고 이베이도 5.3%가량 상승했습니다. 다만 퀄컴은 매출이 부진해 주가가 약 8.8% 급락했습니다. 최근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촉발했던 게임스탑 주가는 이날도 전장 대비 42% 이상 폭락했습니다. 개인 투자자 중심으로 타올랐던 일부 종목에 대한 열기는 확연히 줄어든 양상입니다. 이날 업종별로는 재료 분야를 제외하고 전 업종이 올랐습니다. 금리 상승으로 금융주가 2.28% 상승했으며 기술주는 1.55% 올랐습니다. 뉴욕 증시 전문가들은 최근의 변동성 우려에서 벗어나 상승 추세가 재개될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국제 금값과 은값이 미국의 양호한 경기 지표와 달러와 강세에 동반 하락했습니다.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4월 인도분금은 전날보다 온스당 2.4% 떨어진 1791.20달러의 거래를 마쳐 1800달러 선이 무너졌습니다. 3월 인도분 은도 온스당 2.4% 떨어진 26.234달러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게임스탑 사태를 주도한 미 개인 투자자들의 집중 매수로 주초 9% 넘게 급등했다가 하루 만에 10% 이상 급락한 은 선물 가격은 다시 2% 안팎의 등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노동부가 발표한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3주 연속 하락해 작년 11월 마지막 주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것이 안전자산인 금과 은 가격에 악재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공장 주문이 1.1% 늘어나 8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는 상무부 발표도 이런 분위기를 뒷받침했습니다. 다른 주요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보여주는 달러 인덱스가 이날 0.4% 올라 최근 2개월 사이 최고치를 찍은 것 또한 금값에 하방 압력을 가했습니다. 금과 달러화는 보완제 성격의 안전자산으로 취급돼 달러화 가치가 오르면 대체 투자 수단인 금값이 내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국제유가는 최근 주요 산유국의 감상 이행과 원유 재고 감소에 힘입은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뉴욕 상품 거래소에서 3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배럴당 1% 오른 56.23달러의 거래를 마쳤고 런던 IC 선물 거래소의 4월물 브렌트유는 현재 배럴당 0.7% 오른 58.89달러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고용 한파가 조금씩 약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노동부는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77만 9천 건으로 집계됐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전주보다 3만 3천 건 줄어 3주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습니다. 4주 만에 70만 건대로 다시 내려온 것이기도 합니다. 지난주 청구 건수는 블룸버그 통신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83만 건을 상당폭 밑돈 결과로 지난해 11월 마지막 주 이후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최소 2주간 실업수당을 청구한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459만 건으로 전주보다 19만 3천 건 감소했습니다. CNBC 방송에 따르면 각종 실업 관련 급여를 지급받는 총 수령자 수도 50만 명 줄어든 1,780만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주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여전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이전보다는 이례적으로 높은 수준이지만 겨울철 코로나19 재확산과 함께 찾아온 고용 한파가 누그러지기 시작했음을 시사한다고 언론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2월 4일) 목요일 오늘 밤과 내일 날씨입니다. 금요일인 내일은 보다 맑은 날씨 보입니다. 낮 기온 오늘보다 2, 3도가량 올라 대부분 지역의 낮 최고 기온이 70도를 조금 웃돌겠습니다. 토요일의 낮 기온은 70도 중후반대까지 높아지면서 이번 주 중 가장 높은 기온을 기록하겠고 이처럼 맑고 포근한 날씨는 일요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점차 예년 기온에 가까워지겠습니다. LA 한인타운의 내일 낮 최고 기온 70도, 밤 최저 기온 47도입니다. 오렌지 카운티 지역 71도, 45도, 벨리와 인랜드 엠파이어 지역 71도, 47도, 해안 지역의 내일 낮 최고 63도, 밤 최저 48도입니다. LA 지역 오늘 밤 최저 기온 47도입니다. 한국은 주말인 오늘 추위가 풀리면서 낮 동안 포근하겠습니다. 서울의 오늘 낮 최고 기온 화씨 48도, 밤 최저 기온 화씨 27도입니다.